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일본에서는 뭡니까? 그래도 괜찮아, 버블이라도 들어가. 지금 터진다. 이렇게 갈리고 있다. 지금 투자하고 터지기 전에 나간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안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버블 경제의 재림을 노리는 일본의 빛과 그림자라는 내용인데, 요새 이제 일본 뉴스에서 매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주가가 올랐다. 30 몇 년 만에 니케이, 일본 주가가 최고점을 갱신했다. 또 다음날, 오늘도 주가가 올랐다. 그래갖고 또 30 몇 년 만에 또 갱신했다. 요게 2014년, 신년이 돼서 뭐 거의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입니다. 80년대 버블 시절인가? 그렇죠. 옛날 버블 시절 때도 그랬거든요. 어차피 주식은 사두면 오를 건데, 이거 뭐 걱정할 거 없어. 너도 사, 이런 느낌 있잖아요. 거의 똑같은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게 진짜 2024년이 되자마자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에 연초에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사회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쪽은 드디어 버블 전고점을 넘을 그때가 왔다. 도약의 해가 언제? 2024년이 될 것이다. 라는 사람과, 선생님들, 이거는 새로운 버블입니다. 예, 이거 잘못 탔다가 뭐라고요? 꼴까닥 합니다. 주의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지금 이렇게 일본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희망편, 일본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일본은 안 된다, 올해 위험하다 라는 사람들의 주장, 제가 두 개 다 알려드릴게요. 예,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도 일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저쪽이 맞는 것 같아, 난 저기가 맞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을 어찌 보면 나타낸 그림 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한 대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사두면은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세포 분열을 해요. 만엔이 분열을 하더니 2만엔이 되네? 2만엔이 분열해서 4만엔이 되네? 이런 느낌 있잖아. 계속 늘어나는 거야. 나는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버블의 붕괴를 딱 맞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돈은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겠다. 돈은 쓰지 않겠다. 이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이션 와가지고 나라가 점점 쇠약해졌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일본의 뭐 아베노믹스도 시작을 되고, 그 다음에 엔저 정책 시작돼가지고 다시 한번 일본 이제 일어서 보겠다라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일본에서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면은 NHK 뉴스네요. 2024년 1월 12일 뉴스입니다. 주가 일시 700엔 이상 상승, 버블 이후에 고가 갱신하고 있다. 버블기인 1990년 2월 이후에 고가를 요 최근에 갱신한 겁니다. 34년 만에 가격으로 온 거예요. 당장 이걸 좀 알기 쉽게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니케이가 계속 위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연초 대비 지금 7% 상승이에요. 35,000입니다. 주식 샀어야 됐네. 제가 이거 1년치로 보여드릴게요. 예, 1년치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5년치입니다. 5년 전에 2만이던 니케이가 지금은 35,000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지난 5년간에 72% 상승한 거예요, 니케이도. 코로나 때 주식을 샀어야 됐네. 당장에 여러분, 버블 붕괴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최고점이 얼마냐면은 1989년 때 35년 전이네요. 예, 이때 38,915엔이 니케이의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라고요? 35,000엔. 그러니까 약 4,000엔 정도 남은 거야. 그런데 뭐야? 아까 NHK 뉴스에 하루 만에 순간적으로 700엔. 올해 안에 버블 전 최고점을 갱신한 건 일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집니다. 버블 사상 최고 주가 연내에 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 일본의 버블을 상징하는 그림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줄리아나 도쿄라고 해가지고 80년대 디스코. 이때 당시 디스코에서 여성들이 이거 있잖아요. 이 큰 부채를 들면서 띠리리띠띠띠리띠리띠 후후 이렇게 부채춤 추는 게 당시의 버블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의 그림으로 나오면서 당시 일본 사람들이 막 환호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뭔가 좀 장밋빛 느낌의 이런 기사도 막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버블기의 최고 주가를 넘을 수가 있다. 더 떡상 간다 일본.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몇 개 좀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관해가지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중국과 대만, 독일 등 주요 시장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지만 일본주는 상승하고 있다.
아니 왜 상승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의 불투명감. 중국이랑 대만이 올해 전쟁하는 거 아니냐. 당장이 뭐예요? NHK 뉴스입니다. 대만 총통선 민진당 친미 방중 성향의 이 이제 사람이 대만 총통으로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 위협이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 왜? 중국이랑 빠이빠이 할 거예요. 라는 게 지금 대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위기감이 생기는 거예요. 당장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나 대만주에 일본으로 자금이 도망가고 있다. 라는 식으로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 입장으로. 당장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플러스 해가지고 위에 나오죠. 신니사 시동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될 것 같다. 라는 생각. 국제정세가 불투명해서 외인 투자자가 돈을 어디로 옮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일본을 찍었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투자 잘 안 하지만은 올해 일본에서 이 신니사라는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돈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저점을 다져두자. 라는 식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분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뭐 연초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외인 자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죠. 이 호재라는 신니사는 도대체 뭐야? 일본 금융청 사이트입니다. 이 니사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요. 왜 투자를 안 해요? 버블 때 한번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미온적이야. 나는 그냥 저축할래. 현찰만 갖고 있을래. 그랬는데 이거를 당시에 이제 아베 전 총리가 딱 보더니 저거는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투자하세요. 많이 말고 조금만 투자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배당 이익이라든지 차익을 얻을 거 아니야. 팔아가지고 그거 일정 금액까지는 우리가 세금을 안 뗄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안 뗄 테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오라는 정책을 만들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아베 전 총리 시절에. 근데 사람들이 참 그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사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미온적이었어. 그때 당시 아베 총리가 보란 듯이 애나 풀어가지고 주식시장에 돈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를 이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아베노믹스 때 올라간 주가 그래프입니다.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돈 풀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좋아 보이는데 이러고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어. 라고 느끼는데 혜택이 이거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어떤 혜택이었냐면은 연간 투자 120만 원, 우리나라 한 1000만 원 좀 넘는 돈을 5년간 비과세를 해주게 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 6천만 원 정도까지 쌓이면은 그 이상은 비과세가 안 된다. 라고 딱 한계를 해둔 거야. 그렇게까지 뭔가 좀 좋다는 게 안 느껴졌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기사장 돼가지고 이제 바꿉니다. 역시 이것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낚을 순 없어. 이제 2014년부터 새로운 니사, 완전하게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우리가 약팔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일본 정부가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은 비과세 보유 기간 무기한. 그 다음에 기존에는 최대 600만 원, 우리나라도 6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얼마입니까? 1,800만 원, 1억 8천까지 가는 3배 확충한 겁니다. 즉 뭐다? 이익이 나더라도 그 1억 8천 투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뗄게 라고 올해부터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안 타면 후구잖아요. 완전 그런 느낌이다. 여러분 이거 뭐 폰지 사기 아니야로 느끼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 여러분 1억 8천까지 주식 투자하더라도 여러분의 돈을 얼마나 벌든 세금 안 떼갑니다. 다 네 돈입니다. 이러면은 그게 주식판이에요? 도박판이지.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미온적인 사람이 판 돈이 3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근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박가지 방송 맨날 나오잖아요. 일본 사람들 가난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투자를 하겠어요. 제가 방송에 항상 말하는 일본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가난하다예요. 일본에서도 부자는 많이 있습니다. 누구요? 고연령층. 그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죠. 일본 가계 금융자산 작년 6월 말 기준 2115조 엔. 우리나라도 얼마? 2경의 금융자산을 일본은 갖고 있습니다. 가계 금융자산의 예금이 얼마? 52%. 1117조 엔의 예금을 갖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한국도 얼마? 1경이요. 1경원의 예금을 갖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누가 갖고 있냐면은 일본 총무성 통계국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흰색이 저축, 순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거 파란색이 부채입니다. 40세 미만은 부채가 더 많아요. 왜 부채가 더 많아요? 집 사가지고 은행에 빚져 있잖아. 그 돈을 갚아야지. 40세, 49세도 아직까지 부채가 많아요. 왜? 일본 주택론
모기지 대출 35년짜리다 보니까 이때까지도 못 갚아요. 그런데 50세, 59세 되면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 부장 이상급. 그러면 이때부터 급격하게 자산이 늘어나요. 순자산이. 그리고 나서 60세, 69세, 70세 이상. 저축금액 얼마? 우리나라 또 2억 4천. 은퇴 후. 60세, 69세, 70세 이상이 일본 사람들 돈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돈 많이 있으니까 그 돈 세금 안 떼가니까 올해부터 2024년 들어오세요. 이제 약을 파는 거지. 그럼 또 느끼잖아. 아니, 나이 드신 사람들은 옛날에 버블 시절도 경험을 했고 그 위험성이 있는 거 아는데 아무리 일본 정부에서 세금 안 떼니까 들어오라고 이게 미끼 흔든다 하더라도 들어오겠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올해는 일본 정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큰 이유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2024년 7월 3일부터 지폐가 바뀝니다. 아,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일본에서 이제 화폐 개혁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일본의 엔화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죠? 후쿠자 유키치부터 이래가지고 만엔, 5천엔, 1000엔 이게 일본 지폐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7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아니 그럼 오상 기존에 있던 돈 못 써요? 아니 쓸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 돈 주고 나올 일이 없지. 현찰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데 2024년 신찰 발행, 새로운 지폐 발행으로 역사는 반복된다? 1946년에 일어난 일본에서의 예금 봉쇄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과거 전쟁에서 지고 나서 국민들의 예금을 몰수한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건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뭐야? 아까 일본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때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이거를 새로운 걸로 바꿔야지라든지 장롱에 넣어둔 돈 있잖아. 그거를 꺼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히 고연령층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돈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그러니까 이 느낌을 아는 뭡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이 사람들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들어갈게 라고 계산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뭐예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일본은 역대급 엔저죠. 지금 일본 엔화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싼 가격이야. 예를 들어 예전에 이렇게 엔고 시절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들어가면은 환율적으로도 50% 이상 이득이야. 그런데 주가까지 올라줘? 이거 너무 달달한데? 라고 해외 투자자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합하면은 해외 투자자들도 투자할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숨어있는 돈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덕지가 있다 보니까 희망 회로가 엄청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간다. 갈 수밖에 없다. 호재예요, 호재 이러면서 있잖아. 이거밖에 없다고 이제 다들 이제 춤추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예. 자, 근데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역시 사람은 망각하는 동물이구만. 버블 붕괴라는 그런 큰 교훈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좀 30몇 년 지났다고 다 까먹었어. 여러분들 이거 다 사기입니다.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쪽도 있습니다. 아까까지 얘기 들으면 정말 투자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됐는데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펼치길래 지금 이런 걸 다 부정을 하는 걸까? 짜잔, 아까 이겁니다. 아니 오상 이거 아까 대만 중국 정세 불안하니까 그 돈이 일본으로 온다 했잖아요. 대만이랑 일본은 붙어있는 나라에 거의.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일본도 전쟁 참가인데 그럼 같이 전쟁 참가하는 나라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개판이 되지. 대만이 불안이 일본이 좋아할 일인가? 좋아할 일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키나와 미군 기지 있고 사세보 미군 기지에서 이제 나가서 미사일을 쏘니만 해서 일본도 잘하면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남 얘기처럼 얘기해요. 리스크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라고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일본까지 참가하지 않더라도 미군이 간다 하면 오키나와에서 가지. 그렇죠. 그거네? 그러면 오키나와에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겠지. 오키나와는 일본 땅이지. 그러니까 일본이 반격을 할 수도 있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전혀 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회피해서 들어오는데 그 돈이 일본이 도착지가 아니에요. 지금 대만에 있던 돈을 잠깐 일본에 경유할게요. 뭐야 위험해 진짜? 돈 다 뺄게. 그러면은 대폭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뉴스 많이 나오죠. 당장 곧 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지금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거품이 엄청 커졌어. 그거 한번 누가 바늘 콕 찔러가지고 깨야 돼.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너무 지금 완전 혼자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뭔가 불안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잠깐 아이고 감기인가 이러면은 일본이 집에서 감기약 먹고 들이놓고 대한민국 입원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엔화, 일본에 들어오는 돈이 빠져나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은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달러를 안 들고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달러를 사람들이 안 가지면 엔화를 가지려고 하겠지. 엔화를 사게 되면은 엔고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적인 리스크가 있다. 플러스 일본은행 총재가 바뀌었죠, 작년에. 근데 이 우에다 총재로 바뀐 이후에 블룸버그입니다. 일본은행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이 엔화가 왜 싼 것 같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금리가 있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니까 엔화가 싼 거예요,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린대. 그럼 엔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엔고로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더블로 온다 생각해봐요. 미국은 예를 들어 금리를 내리고 엔화는 금리를 올려봐. 그러면 이게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엔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불안한 사람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이미 일본 주식시장은 일본 은행이 대주주입니다. 바카이 방송 제가 정말 자주 얘기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일본의 웬만한 회사, 예를 들어 유니클로도 대주주가 일본 은행입니다. 일본의 지폐를 발행하는 일본 은행에 그 돈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일본의 총재가 이건 문제라고 얘기했거든. 일본 은행이 ETF, 주식을 53조엔 530조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 은행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빼면 주가가 내려가.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사줘야지 주식을 조금씩 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여보 저축통장 깨, 저금통 깨, 니사다, 주식 사자. 야, 좀 빼라. 팔아.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좀 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부채를 흔들면서 국가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비과세라는 뭡니까? 낚싯줄을 던지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일본에서는 뭡니까? 잖아. 그래도 괜찮아, 버블이라도. 내가 불 때 살아있으면 돼. 들어가. 지금 터진다. 이게 지금 갈리고 있다. 지금 투자하고 터지기 전에 나간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도 안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해보더라도 나만큼은 이익 실현하고 나간다. 양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 행복하다, 할 수 있다는 쪽도 이 정도 재료가 못 쓰면 올해가 기회다. 불안하다. 야, 그때 속고 또 속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내용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 일본 경제에 관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올해가 아주 중요하네요. 일본 경제.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일본은 국가에서 뭔가 중대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잘 안 도와줬었어요. 당장에 여러분 뭐예요? 도쿄올림픽. 저는 이 도쿄올림픽 상당히 일본의 분수령을 느끼거든요. 도쿄올림픽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안 터지고 성대하게 열렸더라면은 단그래도 엔저라서 외국인 관광객 많이 와. 일본 경기가 그때 건설 경기도 부흥이 돼. 도쿄가 더욱더 넘쳐. 아베 전 총리가 아닌 그대로 총리로 있었어. 그러면 그 아베 총리가 죽을 일이 없었죠. 왜? 일반 국회의원 전 총리 내려가서 촌동네 유세하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그 동네 유세 갈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부터 해서 지금 자민당 정치 스캔들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도쿄올림픽 2020년에서 2021년 무관객으로 되면서 그 다음에 그 무관객 대장과 욕도 많이 먹고 부패가 드러나고 그때부터 뭔가 틀어졌죠. 하나로 버터플라이 임팩트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바로 지금 2024년 새로운 지폐입니다. 이번 이런 식으로 지폐를 바꾸면서 일본 옛날에 예금 몰수를 기억하는 예금 봉쇄를 기억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 장롱에 있는 돈 갖고 나온 김에 은행 그대로 넣지 말고 투자해 주식시장 세금 안 뗄게.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뭡니까? 외부적 요인이 하나 있죠. 중국 대만 전쟁. 이런 게 또 어떻게 굴러갈까? 그러니까 일본 자국 내에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정말로 잘 그려놨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불안 요소는 다 뭐예요? 중국이랑 대만 그리고 미국 경제. 미국 선생님이 금리를 어떻게 할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경제 정책을 펼칠까? 외부적인 요소야. 근데 그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서 일본은 뭐예요? 들어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시나리오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올해는 어떤 식으로 갈까? 근데 올해는 연초에 대지진 나고 약간 일본 사람들 약간 마음이 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부채 흔들면서 다시 한번 디스코 이러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진짜로 디스코를 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까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박간의 오상은 어떻게 느끼냐고요? 제가 그걸 알면 이걸 왜 하겠습니까?
내가 이걸 다 알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아 방송 키기 전에 주식 사가지고 그지 이미 박간의 우상 파이어 했죠. 예.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재밌죠? 감사합니다.